근데 이게 요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예전에는 뭐 개복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회복 완료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궁금하시죠? 원장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왜냐면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 또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좀 상당히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 심하기 전에 이제 와서 사전에 검사받고 이제 수술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퇴직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일이 없지만 5, 60대 분들은 이제 항상하게 일을 하고 이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걸립니다. 수술하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을 해야 되고, 뭐 수술한 거 저는 티 없이 하고 싶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이 환자분들이 제일 좀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 전공의 때만 해도 뭐 수술을 하면은 밤새 피가 철철 나가지고 전공의들이 와서 막 계속 뚫어주고 그랬었는데요.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술을 얼마나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막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최소한 예전처럼 뭐 일주일, 2주일 입원하는 게 아니고 3, 4일, 뭐 길어봐야 소변줄도 한 5일 정도 차는 이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예전에는 뭐 개복 하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입원하고 퇴원의 시기, 뭐 기준, 날짜 이런 게 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모양이나 아니면은 방광 기능의 어떤 손상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요. 크게 이제 절제형, 비절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비절제형인 가장 대표적인 건 유로리프트나 프로게이터 같은 결찰술, 그리고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해 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리중. 절제형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가장 고전적인 TUR, 그러니까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완전히 도려내서 갈아주는 수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아쿠아블레이션처럼 이제 수압을 이용해서 전립선을 깎아내가지고 문제가 없이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는데요. 전립선 조직을 실제로 깎아내주는 이런 홀륨이나 TUR이나 아니면 아쿠아블레이션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회복 완료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언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궁금하시죠? 원장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퇴원하고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바로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한 2, 3일 정도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수술이건 지연성 출혈이라는 건 48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무리를 아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5, 6일 정도 지나면은 뭐 일상적인 정도의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조금 무리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되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이전의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즘 또 운동이 좀 대세입니다. 예. 자전거, 런닝. 예. 네.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좀 가능할까요? 네. 그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이 갈 수 있는 운동은 뭐 한 달 정도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뭐 한 일주일 정도만 피해도 뭐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주일 정도는 뭐 전혀 근력이 빠지지는 않겠네요. 예. 네. 또 요즘 또 춥고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회식, 예. 뭐 신년에 막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나요? 네. 3, 4주 정도 지나면 가능한데요. 전립선 질환 자체가 성인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성인병이라고 분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으면 이 기회에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우려는 100%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게 되면 없애야 되겠지만 갑자기 뭐 몸에서 열이 난다든가 또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출혈이 좀 계속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조금 대처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수술 직후에 출혈은 이틀에서 한 5일 정도는 좀 불그스름한 소변이 가끔씩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 피가 많이 섞여 나오거나 아예 앞핏빛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덩어리 피가 계속 나온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수술했던 병원에 전화해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얘기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한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이라든지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이런 요폐, 급성 요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염증의 증상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소변을 배출시켜주고 소변을 배출시켜주면서 동시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즉시 병원에 알려가지고 소변줄을 다시 낀다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주사로 맞는다든지 염증약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처리를 빨리 하면은 다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은 조금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출혈이라든지 급성 요폐라든지 통증 이런 거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입원을 또 해야 되지 않겠나요? 네? 소변줄만 끼고 바로 집에 간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혈이 너무 많아서 뭐 수액을 맞아야 된다든지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 다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 게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수술 후 이제 빠르게 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내 몸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회복되는지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일상에 복귀하시는 게 더 빠른 일상 복귀를 가능하다. 저희는 당일 원데이 시스템으로 검사, 결과, 진료, 수술, 퇴원까지 다 가능하니까 저희 스탠트업이 궁금하시면 위쪽 전화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충분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